자, 먼저 오늘 당좌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당좌 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산은 총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당좌 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자산, 세 번째 투자 자산, 네 번째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형자산, 여섯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도 물건이고요.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이 말하자면 요 네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제가 묶어 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네 가지를 이렇게 묶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물건이 아니야. 그냥 외상매출금, 바드럼 이런 것들이야. 당좌자산과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여러분들 딱 임차보증금 하고 부도허움과 수표,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도허움과 수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당좌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현금, 뭐 당좌예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매일제어금, 매출채권, 기타 채권, 이런 것들 등등등이 많죠. 이런 것들을 당좌자산을 오늘 여기서부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산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묶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현금을 표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묶어서 항상 이자가 발생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우리가 항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서 제가 먼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항상 만기시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자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은 요것이 항상 선납세금으로 분계가 됩니다.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만기가 될 때, 우리가 적금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타지 않습니까? 원금은 없지만 이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이자가 몇 프로, 이자 수익은요 여러분들 같이 아셔야 돼요. 이자는 몇 프로? 14%. 14%를 우리가 공제된 세금으로,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4%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소득세가 14%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4% 곱하기 10%예요.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자소득은요 소득세 14% 플러스 지방소득세 1.4% 해서 합쳐서 15.4%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자소득과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시일 내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것, 실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요거 14%예요. 지방소득세가 1.4%, 그래서 15.4%로 됩니다. 나중에 이자소득 말고도 배당소득도 똑같이 원칙에 의해서 배당소득도 15.4%, 14%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들은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먼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부채도 하겠지만 원천징수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원천징수세, 원천세라고 합니다. 그건 중말로. 원천징수세는요, 요건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선납세금. 선납세금. 요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금입니다. 요게 부채입니다. 이거 왜 이래? 이게 또 뭐 먹혔나 보구나. 조금씩. 이것도 하나 떼야 되네, 이렇게. 두 번째, 예수금.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납세금은 법인세에 관련된 법인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요거는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예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있고 그 다음 예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 모든 수익입니다. 모든 수익이 모든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입니다. 이 모든 수익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수익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등 뭐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수익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발생할 때는 꼭 선납세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 비용이 발생할 때는 예수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예수금은 언제 때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월급 지급 시, 월급 지급 시 공제한 세금이죠. 이건 공제한 세금이에요. 공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월급 할 때는 우리가 많죠. 월급에서는 급여,
임금, 잡급,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월급 줄 때 떼는 세금이 다 예수금이에요. 그 예수금은 다른 말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얘기할 수 있죠.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세금, 이렇게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지유세, 원천세는요, 선납세금과 예수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같이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타사증권. 타사증권은 네 가지가 구분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가능증권. 세 번째, 만기보유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관계회사 주식입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요것이 여러분들 당좌자산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투자자산 쪽을 얘기합니다. 원래 매도가는 증권에 만기보유증권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넘겨서 밝힌다면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무 날짜나 쳐볼게요. 1월 1일에 놓으시고 차변 놓으시고요. 만약 매도 쳐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123번, 178번.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거는 매도 가는 증권이고, 시장성이 있을 때는, 이 시장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을 때는 투자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기라는 것도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도 두 개예요. 124번은 당좌자산이고요. 181번은 만기 보유증권은 원래 거의 다 사채, 공채죠. 사채 같은 것이 만기가 있는 증권이니까 이것은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투자자산은 수익성, 시장성이 있는 것이고, 당좌자산의 매도와 만기 보유증권 123번, 124번은요. 이것은 당좌자산으로서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절대 저기 하지 않고 투자자로 다 들어갑니다. 실기할 때는 다 투자로 들어가요. 뒷번호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투자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는 1년 이내의 목적이죠. 1년 이하.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요거는요, 우리가 1년 초과라고 하죠. 초과. 이상은 안 되죠. 1년까지는 이하고 1년 이상도 1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1년 초과. 다시 말해서 장기 보유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죠. 보유 목적. 다시 말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판매 가능 증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능력과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 요거 적극 뺄게 그냥.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식은요, 타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입니다. 타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이고, 지분율 이상이고, 그 다음에 타회사를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사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으로서 이것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 이것은 취득금액, 다시 말해서 장부금액이 원가입니다. 취득금액, 장부금액이 원가예요. 이것은 그래서 타사증권, 우리가 문제상에서 회사 이름이 나왔다. 그럼 100% 타사증권이에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주식사채가 나왔는데 회사 이름이 안 나왔다. 그건 자사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 자사증권은 요거는 액면금액이 원가입니다. 액면금액. 요 타사증권은 장부금액 취득금액이 원가지만 요게 원가예요. 하지만 요거는 뭡니까? 자사증권은 우리가 액면가가 원가입니다. 자사증권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먼저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분기하는 거. 요게 액면금액으로 항상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채 발행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요거는 사채로 분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사증권은 무조건 요 두 개만 액면금액이야. 그래서 아예 힘들면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요 두 개만 액면가다. 액면가. 자기 주식도 취득금액이 원가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 주식도 취득금액이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요거만 액면가, 나머지는 다 취득금액 없으면 장부금액이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제가 유가증권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죠. 요것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요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일 때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에 비롯된 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거는 반대로 나중에 매입 채무. 제가 채무는 같이 합니다. 자산할 때 반대니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요게 매입채무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요것도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쓰는 거고, 여기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상거래 쓰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쓰는 것은 우리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같이 영업 비용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업 비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 대신 미수금 카드 포함입니다. 당연히 요 카드 외상매출금도 카드 포함이에요. 이것도 외상매입금도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 안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대신 미지급금, 그렇죠? 카드 포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뭐가 더 발생하는 거야? 같이 비용 처리할 때는 여기는 절대 판가비 적성하면 안 돼요. 비용 처리할 때는 영업 외 비용. 요건 몇 번대? 900번대요 다. 그 다음에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 요것도 900번대입니다. 요걸로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쪽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요거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생이 거꾸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업비용도 이 매출원가가 이게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판매하고 매입하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관비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료,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거를 좀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의 비용도 있고 영업의 수익도 있지만 요 판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판관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해주신 거고, 요거는 우리가 안 합니다. 또한 요거는 우리가 외상매출금 밑에 여기 충당금 있죠? 요 충당금은 요거 같이 보시면 108번에서 차감하겠다. 그 받으라면 충당금은 우리가 110번에서 차감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만약에 대손 충당금 치면은 이게 되게 많잖아. 외상매출금이냐, 받으러이냐, 뭐 단기대여금이냐, 뭐 미수금이냐, 뭐 미선급금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항상 뒷번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배울 강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감가상 누계액이냐, 구축물의 감가상 누계액이냐, 뭐 차량 운반의 감가상 누계액이냐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 아닙니다. 요 차감이라고 하는 방법은 요거 볼게요. 모든 차감이 있죠. 어떤 자산의 모든 차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감이라고 나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대략 봤을 때
이런 차감은 구분의 차감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 차감적 평가 계정일 뿐이다. 계정이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때 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뭐 만약에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치겠습니다. 108번. 그럼 만약에 1000만원 쳤습니다. 여기다가 대손 쳐볼게요. 대손 충당금 요거 딱 찍죠. 외상 매출금 여기 찍고 확인하시고 여기 잠깐 여기 돌린 거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200만원 쳐볼게요. 그럼 지가 줄어들어요. 800이. 내가 이게 차감 항목이야. 그래서 이건 부채의 성격을 가진 차감적 평가 계정일 뿐이다. 또한 건물이 202번입니다. 1억 쳤어. 근데 1억이요. 1억. 근데 감가 쳐볼게요. 감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니까 건물 거 찍어야 되겠네.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번. 여기다 만약에 100만원 쳐볼게요. 150만원. 이렇게 치면 지가 알아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이건 차감적 평가 계정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차감이라고 쓴 것은 거기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냥 별도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자산에서 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 유가증권, 요거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요건 안 한다. 당좌자산은 안 한다. 요거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론상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말하자면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유가증권에 분류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투sek으로 분리되지 않는 모든 증권은 다 뭡니까? 여기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123번을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만기까지 보여야 할 목적을 하는 거 요것은 다 뭐야, 요것도 요거 해주는데 요것은 실기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그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계정 과목이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선급금과 선급비용 다 자산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지급하면서도 되겠죠. 지급하면 요거는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말은 선수금이겠죠. 부채. 요건 계약금을 받으면 요거는 부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상반되는 것들이 있죠. 선급비용. 요것도 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선급비용이죠. 왜 이러지? 요건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비용의 이연. 그래서 이연 거는 뭐야? 차기 기간이라는 거야. 차기 기간. 차기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수 수익. 이건 부채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건 비용의
이연이고 이건 수익의 이연입니다. 요것도 어디 거예요? 차기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만 쓰는 거죠. 결산 때 밑에 거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과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내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내가 또 해주겠지만 요것도 하나 또 있어요. 여기에 미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맞아 쓴다면 미수금 요것도 자산 계정이에요. 요거는 재고자산 이외의 외상 카드 어음이죠. 재고자산 이외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죠. 이외의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자산 아닌 외상 카드 어음으로 받은 경우를 이렇게 받은 경우를 미수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수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대신 미수 수익이라는 요것도 자산 계정입니다. 요것도 자산 계정인데 요것도 어떤 의미냐? 요것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아니면 뭐라 또 다른 말로 한다? 수익의 예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 미수 수익은 결산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산 때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비롯된 것이 하나 더 있죠. 미지급금. 요것은 부채입니다. 요건 부채인데 요건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일반적인 상거래 요게 상거래가 아닌 재고자산 이외에 아닌 외상 카드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죠. 지급한 경우 요것은 다 미지급금으로 다 처리가 되겠죠. 요거의 결산 때 쓰는 것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요것도 부채 계정입니다. 요것은 뭐라고 하냐? 요거는 비용의 요거는 발생. 비용의 예상. 똑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결산시라고 다 적을게. 결산때. 요것도 결산때입니다. 결산할 때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산. 이것도 결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분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결산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제일 밖에 안 해드릴 수가 없네. 쫙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가 12월 30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월 31일이면 여기는 비용의 예상 발생,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죠.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12월 31일 결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의 이연. 자,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과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과거. 요거는 결산 현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그리고 수익 요 밑에 뒤에는 미래, 차기 거니까 미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를 봤을 때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급하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또 지급해야 되겠고, 내가 또 뭡니까?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한 예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선급비용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만약에 4월 1일 날 보험료 120만원을 1년치 보험료 1년치 보험료 1년치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4월 1일 분계가 차변에 보험료 120, 대변에 현금 120,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보험료가 이렇게 분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비용 처리했다 보자. 비용 처리. 그러면 이렇게 이게 비용 처리예요. 비용 발생. 이게 비용 처리법이에요. 비용 처리법. 그래서 이건 비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비용 처리법으로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결산 분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여기가 4월 2일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4월 1일이야. 그리고 여기가 3월 31일 날 끝난다고 봅시다. 1년치가. 자, 그러면 여기 몇 월 며칠? 4월 1일. 여기가 3월 30일이라고 봅시다. 여기 날짜가 빨간 데가. 자, 그러면 여기는 경과분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경과분이 되는 거죠. 경과분. 그 다음에 여기 수익과 비용은 미래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경과분이 되는 거죠. 미경과분. 요걸 따진다고 하면 어떤 거냐? 여기는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12월 말일까지는 120만원에서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죠. 9개월을 썼잖아. 그리고 나누기 12개월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90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기간은 120만원 곱하기 여기는 120만원 곱하기 3개월치죠. 1월부터 3월까지니까. 그래서 11, 3월 해주면 요건 얼마예요? 30만원이 나와요. 답은 요게 답이에요. 30만원이 답인데 비용 처리법이 됐던 자산 처리비 됐던 근데 이것이 비용 처리가 됐잖아.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차변에 성급 비용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켜서 여러분들 요거 해주는데 얼마냐? 여기는 먼저 낸 것이 얼마 있어요? 원래 보험료가 이것도 다 해줄게요. 원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요거는 경과분 거 90만원 해주고요. 여기는 30만원. 이건 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대변에 비용의 소멸이 된 거예요. 비용의 소멸. 다시 말해서 여기는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비용의 소멸. 이렇게 해서 얼마? 여기가 얼마죠? 90만원. 이거는 그냥 단기 손익으로 끝난 거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결산분기에서는 또 하나 또 있죠. 남은 거. 요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요것도 만약에 비용의 소멸이 되는 거죠. 이게 거래 심요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30만원. 왜? 비용과 수익은 1월 1일 태어나서 12월 30일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요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결산분기가 아니야.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거 요 30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산분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밑에 것처럼 요만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를 제가 요건 비용 처리라고 그랬죠. 만약에 요 문제를 똑같은 걸 하나 더 해서 이거를 수익 처리법을 했다. 자산 처리법을 했다. 자산 처리법을 했다. 요거는 비용 처리가 아니고 자산 처리했다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보험료가 아니고 뭘로 분기하는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자산의 증가를 시킨 거야. 자산의 증가. 그럼 12월에 결산분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요 선급비용을 얼마만 빼주면 30만원 나와? 마이너스 90만원만 빼주면 우리가 선급비용이 내 자산에 30만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90만원을 빼주면 되잖아요. 이 빼주는 거에 우리가 음수처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뭐가 보험료, 그래서 여기가 비용의 발생 시켜놓고 얼마? 9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비용 자산에 감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90만원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빼주니까 선급비용이 30만원 남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자산처리법, 요건 비용처리법, 요거는 자산처리법. 하지만 답은 똑같은 거야. 답은 무조건 이 답이에요. 30만원. 이 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답이 이루어지는 게 이 답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셨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보험료를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비용을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선급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자산이 감소가 된 거야. 그래서 자산처리법은 니꼬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자산처리법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고, 비용처리법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게 시산표, 이거 다 시산표에 있는 거죠. 시산표에 있는 거, 요거 시산표에 있는 보험료가 나왔다 그러면 보험료를 상계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보험료가 선급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선급비용으로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우리가 손익으로 한 것은 요거는 해주지 않는다. 요거는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동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 밑에 것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30만 원만, 이거는 빼줘서 90만 원 빼서 3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부가세 여기서도 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거기 볼게요. 가지급금 나온 것이 있어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요건 뒤에 불품에서 여기 하겠는데, 가지급금 요거는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자, 가지급금이요. 이게 요 가지급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러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불명의 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돈은 내가 왜 줬는지 알아. 근데 아직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된 것은 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나 물건도 가지급금입니다. 표 없이 잔존제하도 이것도 가지급금이고, 출장 갈 때 현금을 어림잡아준 계좌가 나와서 계좌가 I예요. 요 지급한 경우는 이것도 요즘 가지급금인데, 요즘에는 출장 갈 때 현금 안 주죠. 카드 주죠. 그럼 카드 결산할 때 하기 때문에 카드 줄 때는 분개가 없습니다. 출장 갈 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주셔서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가지급금의 반대말이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자, 가수금은 이것은 뭡니까? 내용불명의 돈이 들어온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알아. 근데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된 거. 그러니까 돈은 받았지만 그 요즘에 통신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다 아는데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도착이 돼야 됩니다. 계약서도 모든 게 도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즘에는 팩스도 못 믿어요. 직접 그 뭡니까? 복사한 것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에 가셨을 때 항상 진짜 백이 복사된 것은 이제 요즘에 하도 뭡니까? 가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회계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수금은 직접 원본으로 받아야지만 그 가수금을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급금, 가수금은 여러분들 여기 내가 종이 나눠준 것처럼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가지급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 가계정입니다. 일시적 가계정은 결산 전까지 있다가 결산 당일이 꼭 정리할 계정 과목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현금가부죠.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요 인출금은 어떤 거냐면 개인 사장이 가져간 돈이에요. 개인 사장이 가져간 돈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사장이에요. 근데 가지급금은 뭐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법인은 사장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는 사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분개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10분 하셨다가 여러분들 제가 5시 5분에 좀 시작할게요.